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개념을 잡으면서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문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바람에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았었거든. 자, 그 양상에는 교체와 축약, 그다음에 첨가, 탈락. 자, 이런 양상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테두리까지 우리가 잡았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어떤 의문의 변동 양상을 좀 살펴볼 거야. 자, 일단 교체 현상부터 들어가 볼 건데 자, 우리가 최근에 시험 문제 경향을 보면 자, 의문의 변동 양상과 관련해서 의문의 수와 연결져서 시험 문제를 잘 물어봐. 증감 양상과 관련된 시험 문제 잘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교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개념을 판단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자, 어떤 특정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뀔 뿐이지 의문의 수가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증감 양상으로 따져보면 변화가 없는 거지. 자, 오늘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앞으로 몇 가지를 더 배우겠지만 그렇게 교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의문의 수와는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놓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잡아보면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 자, 잠음을 통해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했거든. 근데 거기에 끝소리래. 자, 그러면 끝소리라고 하는 건 자, 첫 소리를 초성이라고 하고 가운데 소리를 중성, 그다음에 끝소리를 종성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끝소리는 받침과 관련된 거야. 받침. 자, 근데 이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게 우리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음이 놓이는 요 받침에서 일어나는 규칙성. 자, 그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일어나냐? 자, 요걸 좀 알면 개념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왜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음절을 배울 때 한번 다뤘었던 거긴 한데 자, 음절 구조상에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음절 구조라고 하는 건 발음과 관련된 거잖아. 표기가 아니라. 근데 발음상으로는 우리가 음절 구조상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 자, 표기상으로는 두 개까지 표기가 되지만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발음되는 게 아니거든. 자, 발음 자체는 한 개밖에 발음이 안 돼. 자, 그럼 어떤 그런 음절 구조상의 제약 조건하고 자, 또 하나 이유는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 받침 자리에 오는 음문. 자, 이게 자음이잖아. 근데 이 자음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 자, 대체적으로 자음은 초성이 놓일 때는 자기 음가대로 발음이 되거든. 근데 종성에 놓이면 특정한 자음, 몇 개의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자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어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락 현상도 일어나. 자, 이게 이제 겹받침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겹받침은 지금 두 개가 표기되어 있지만 발음상으로는 겹받침이 한꺼번에 발음이 다 안 되거든. 그럼 둘 중 하나를 떨어뜨린 거야. 이것도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이고 자, 또 하나는 음운의 변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받침이 있는 말인데 자, 뒤에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왔을 때 그 받침 자리에 있던 것이 자음이 그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가서 발음되는 것. 자, 그것도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규칙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절 끝에 놓을 수 있는 어떤 받침은 우리가 자음이니까 원칙상으로는 받침 자리에 다 올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자음들을 지금 쭉 써놓은 건데 이게 자음 19개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원칙상으로 받침 자리는 다 올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14개야. 자, 우리가 이거를 어문 규정상에서는 이거를 헛받침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명칭을 좀 알아둬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가 된소리라고 부르는 요 5개. 자, 이것을 우리가 어문 규정상에서는 쌍받침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우리가 헛받침 14개와 쌍받침 5개. 자, 이런 것들이 원칙상으로 올 수가 있으나 자, 실제 용례를 보면 자,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얘네들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용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배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 헛받침이라 부르는 14개와 그다음에 쌍받침이라 부르는 이 두 가지. 자, 이걸 해서 총 우리가 표기로서는 자, 내가 금방 표기라 그랬어. 표기로서는 16개가 다 표기가 가능해. 받침 자리에서. 자, 그런데 이 16개가 다 표기는 가능하지만 발음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자, 발음은 이 중에 일부만 발음이 되지 나머지는 발음이 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자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침 자리에 지금 이렇게 헛받침과 쌍받침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부르는 자음이 2개 이상 나열되는 겹받침이라 부르는 것도 받침이 올 수 있어. 자, 그런데 기역으로 시작되는 겹받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겹받침이 2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리을로 시작되는 겹받침이 제일 많은데 자, 이렇게 리을로 시작되는 것이 총 7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읍으로 시작되는 겹받침이 하나가 있어서 자, 우리 국어에는 요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부르는데 이 겹받침이 총 11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상으로 자, 용례 자체가 없는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렇게 헛받침과 쌍받침 16개와 겹받침이 총 11개니까 이렇게 11개까지를 포함해서 27개가 표기로서는 받침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자체가 표기가 됐다고 해서 다 발음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특히 겹받침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첫 번째 음절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받침상에서 발음이 다 안 되고 둘 중 하나가 발음될
발음되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을 하는 거야. 자, 그것도 음절 끝에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다루는 거지. 자, 요렇게 개념을 일단 좀 잡아놓고, 자, 우리가 어떨 때 교체가 일어나고 어떨 때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양상을 좀 살펴보면 너희가 이해가 종합적으로 될 것 같아. 자, 퍼뜨려서 너희들한테 산만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달해주면 좀 이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좀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음절의 끝, 이 받침 자리에 발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자, 표기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역부터 희역까지 14개, 그 다음에 쌍기역과 쌍시호 이렇게 쌍받침 2개, 그 다음에 겹받침과 관련해서 11개까지 포함해서 27개가 전부 다 표기로서는 가능을 해. 근데 우리는 지금 표기가 중요한 영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발음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면 27개 표기가 다 그대로 발음되느냐? 그렇지 않아. 자, 발음은 이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되는 자음의 개수는 총 7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개 자음만 발음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자음들이 왔을 때는 이 7개 중 하나로 교체가 되든가 아니면 7개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탈락을 하든가. 자, 이 양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7개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잘 아는데, 자,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만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받침에 나오면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발음이 돼. 근데 얘네들이 아닌 자음이 받침에 왔을 때는, 자, 얘네들과 관련해서 교체가 되든 아니면 얘네들을 남기고 나머지 하나를 탈락시키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양상을, 자,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일단 헛받침과 쌍받침을 중심으로, 자, 얘네 7개가 아닌 나머지 자음들이 왔을 때 어떤 양상들이 생기는지를 보면, 일단 받침에 피읍이 오잖아. 자, 그러면 첫소리에서는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만 받침에선 발음이 안 돼. 자, 그럼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되는 비읍으로 교체가 돼. 자, 그 다음에 호받침과 쌍받침이 섞여 있는데, 자, 시옷과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그 다음에 티읒, 티읒. 얘네들이 받침이 오면 얘네들도 받침 자리에선 제 음가대로 발음이 안 되고, 자, 그래서 발음이 되는 디귿으로 교체가 돼. 자, 그 다음에 쌍받침, 호받침이 같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쌍기역하고 키읔은 다 똑같이 받침이 왔을 때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못하고, 자, 발음이 되는 기역으로 교체가 돼. 자, 그러면 호받침과 쌍받침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의 양상은, 자, 우리가 대표음이 7개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것들이 아닌 자음이 왔을 때는, 자, 대표음 중 하나로 교체가 된다. 그래서 비읍과 디귿과 기역 으로 교체가 되는 양상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용례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용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자, 이렇게 지금 발음이 바뀌는 거구나. 표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헛받침과 쌍받침을 중심으로 본 거고, 자, 겹받침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양상들이 생기나 보면,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역 시옷, 그 다음에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리을 히읗, 그 다음에 비읍 시옷하고, 자, 미안한데 여기 하나 빠졌어. 니은 히읗까지. 자, 얘네들까지를 다 포함하면 얘네들의 양상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자음이 남는다고 했거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역이 남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남고, 그 다음에 리을이 남아. 자, 리을이 남고, 그 다음에 비읍이 남고, 자, 여기도 니은이 남겠지. 자, 이렇게 앞에 것들이 남고 뒤에 자음들은 탈락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탈락이 왜 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탈락을 하는 거거든. 근데 탈락이 되고 나면 남는 거 봐봐. 자, 기역이고 니은, 그 다음에 리을이고 비읍. 자, 요것만 남잖아. 자,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7개 대표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받침에서 발음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2개가 다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을 남기고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들을 떨어뜨리는 거지.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지금 이렇게 8개의 이 겹받침은 앞에 것이 발음되고 뒤에 것이 탈락을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총 11개 중에 8개를 봤으니까 3개가 남았잖아. 자, 그게 밑에 있는데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렇게 3개인데, 자, 얘네들은 지금 반대 양상으로, 자, 기역이 발음이 되고 미음이 발음이 되고 피읍이 발음이 돼. 자, 일단 뒤에 것들이 남아. 그럼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지금 의문점이 생길 거야. 자, 리을 피읍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피읍이 남고 리을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받침 자리잖아. 근데 피읍 자리는 아까 전에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그 부분이 맞는데, 자, 피읍이 리을 피읍이라고 하는 겹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일단 양상으로서 처음에 탈락되는 양상은 리을이 탈락이 돼. 자, 그러면 리을이 탈락됐으니까 피읍이 남겠지. 자, 그러면 피읍이 남았으니까 요 과정에서는 탈락이 일어난 건데, 자, 피읍이 그대로 받침해서 발음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탈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서 비읍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을 피읍 받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음되는 양상은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자,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뒤에 자음이 남고 앞에 있는 자음들이 탈락을 한다. 그런데 남는 거를 보면 지금 기역이 남고 미음이 남고, 자, 피읍이지만 비읍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읍이 남는 거잖아. 자, 이것들도 우리가 7개 대표음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11개 겹자음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일반적인 양상 속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했는데, 참 지랄 같게도 이렇게 뭔가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서, 자, 겹받침 중에서 리을 비읍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리을 기역, 요 두 가지는, 요 두 개의 겹받침은 어떤 양상에 따라 발음되는 양상이
양상이 좀 달라져. 환경에 따라서. 예외적인 어떤 발음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일단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이 남기 때문에 리을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리을 기역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환경에 따라 리을로 발음되는 게 있어. 자, 요거는 예외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 양상은 내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할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요 리을하고 미음을 중심으로 요 두 개 양상은 자, 겹받침이 왔을 때 그 두 가지가 받침 자리에서 동시에 발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남고 둘 중 하나는 떨어진다. 자, 그럼 얘는 지금 교체 현상으로서 설명한 게 아니고 탈락 현상으로서 설명을 한 거야. 자, 11개 겹받침하고 관련해서 자, 일반적인 경향으로서의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어떤 발음 양상을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환경에 따라서 달리 발음이 되거든. 자, 어떤 환경에 놓이면 자, 기역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리을로 발음되기도 하고, 자, 비읍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리을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발음되는 양상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환경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진다는 건 시험에서 초점화시키기에 좋다는 얘기인 거니까 요 부분까지는 머릿속에 좀 환경까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자, 리을 기역부터 잠깐 확인해 보면 리을 기역의 일반적인 발음은 기역이야. 자,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할 때가 있거든. 자, 그런데 이 환경에서만 그렇게 발음되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그런 발음으로 리을로 발음되지 않아. 자, 그래서 리을로 발음되는 환경 요 하나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용언. 자, 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우고 왔지만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품사상에 활용하는 말이 용언이잖아. 그 용언의 어감 받침이 리을 기역인 거야. 자,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그 용언의 어간 뒤에 자, 기역으로 시작되는, 자, 그러면 어간 뒤에는 우리가 뭐가 붙는지 공부했잖아. 어미가 붙는 거지. 자,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그때만 리을로 발음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 환경이 아닌 발음은 전부 다 기역으로 발음해. 그러니까 이 환경의 조건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참 그냥 일반적으로 11개가 모두 다 일괄적이면 좋겠지만 참 이렇게 지랄 같은 게 생겨. 자, 그렇지만 어쩌겠어. 이 부분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너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될 내용인데, 자, 예를 들었어. 자, 막다라고 돼 있는데 말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 막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자, 지금 이게 용언 어간이거든? 자, 막이 어간이잖아. 근데 여기가 어미야. 자, 근데 어미를 보니까 요건 디귿으로 시작을 했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리을 기역 뒤에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발음해야지.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막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날이 맑다가 아니라 날이 막다야. 이게 표준 발음이야. 자, 그런데 지금 옆에는 자, 요게 어간이고 요게 어미거든? 자, 근데 리을 기역 이 부분이 지금 어감 받침에 있어. 근데 뒤에 시작하는 말을 봤더니 자, 고가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잖아. 자, 요때는 발음이 뭐가 되냐면 말고가 되는 거야. 자, 리을로 발음이 된다고. 자, 동일한 어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미가 왔냐에 따라서 발음 양상이 달라져.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요게 어간이고 요게 어미거든? 자, 그럼 우리가 어간과 어미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 어간에 리을 기역 받침이 있어. 자, 근데 어미에 봤더니 지읒으로 시작을 하네. 자, 그럼 이거는 예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표준 발음. 그냥 그대로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발음처럼 읽지라고 발음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어간인데도 뒤에 어미를 보니까 얘는 기역으로 시작된 어미가 붙었어. 자, 이때는 동일한 어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용언의 어간이야.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의 어간에 리을 기역 받침이 있는 거고, 자, 그 뒤에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만 자, 우리가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한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잘 잡아둬야 돼. 자,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맨날 자, 이렇게 뭔가 퀴즈처럼 내는 건데, 자, 지금 이거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뭔가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만 담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핵심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 자, 요 양상을 기억할 때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자, 봐봐. 닭이라고 하는 요 말은 지금 우리가 리을 기역 받침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라고 하는 이 말이 붙었는데 요건 지금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이거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발음해 보면 얘가 지금 달과가 맞을까? 아니면 닭과가 맞을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라고 기역이 오는 말이 붙으면 자, 리을로 발음한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외웠던 학생들은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자, 단어로 봤을 때는 발음 양상으로 봤을 때는 닭과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머릿속에 외웠던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달과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자, 혼동 생기게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닭과가 맞아. 달과는 잘못됐어. 자, 근데 얘는 왜 리을 기역 받침 뒤에 기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왜 달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이 닭이라고 하는 건 체언이거든. 명사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조사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 포함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일한 어간이어도 어떤 어미가 왔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똑같이 리을 기역과 기역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던 환경인 어간과 어미의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그 발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예외적인 발음은 자, 이렇게 특수한 요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과 관련해서 보면 리을 비읍은 자, 일반적으로는 리을로 발음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처럼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넓다라고 발음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리을로 발음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어. 자, 근데 얘는 의문론적인 환경이 아니고 자,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보면 자, 이렇게 특정한 세 단어를 딱 규정하면서 요 단어는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 관련해서 거기서 정해놓은 표준 발음법이 정해놓은 그 단어만 이렇게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야.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단어가 밥다고, 자, 두 번째 단어는 넙죽하다야. 자,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 단어가 넙둥글다 이 단어인데 요 세 개의 단어만 비읍으로 발음하고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발음 리을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너희들한텐 좀 불편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놔야 되는 단어가 돼. 자, 우리가 겹받침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게 예외적으로 발음하는 세 단어. 자, 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요 세 개 단어는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돼. 그럼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음절 이상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금방 봤었던 이름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무엇인가 오든 모음으로 시작되는 무엇인가 오든 이렇게 뒤에 뭔가가 더 달라붙었을 때 자, 그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그와 관련된 거야.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일단 마지막부터 볼게.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따라올 때. 자, 이럴 때는 자, 일단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조사나 어미, 접사처럼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 문법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형태소야. 자, 그런데 이런 형식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첫소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받침이 헛받침이든 겹받침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연음이 돼. 자, 연음이라고 하는 건 의문의 변동 현상은 아니지만 자, 받침에 있었던 자음이 그 뒤에 초성에 자, 우리가 비어있는 그 초성 자리를 채워서 발음이 되는 현상. 우리가 그걸 연음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음으로 시작되고 거기에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바로 연음이 되는 환경인 거야. 자, 그래서 헛받침 같은 경우는 받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하면 되고 자, 겹받침 같은 경우는 자음이 지금 두 개잖아.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자음은 받침해서 발음을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자음은 자,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자, 다음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일단 우리가 옷이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옷이라고 하는 시옷 받침이 있었거든. 근데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 자,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면 시옷을 받침 말고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그대로 옮겨서 자, 옷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헛받침 같은 경우는 받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발음하면 되는 거고 자, 겹받침 같은 경우는 자, 일거를 잘 보면 자, 받침의 리을 기억이야. 근데 리을 기억이 하나의 받침에서 발음이 안 되잖아. 자, 근데 이때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면서 형식 형태소가 와서 자, 이렇게 리을 기억을 자, 앞에 있는 리을은 받침해서 그대로 발음을 하고 자, 뒤에 있었던 두 번째 자음인 기억을 다음 음절로 옮겨서 발음해서 일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겹받침일 때는 두 번째 자음을 초성으로 옮기면 되고 헛받침일 때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음을 초성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연음의 환경이 되고 그 연음을 통해서 발음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음과 지읒 요거는 우리가 뭘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뒤따라올 때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자, 우리가 교체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탈락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는 예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자, 똑같이 모음인데 자, 이제는 실질 형태소야. 자, 구분을 잘해야 된다. 자,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예를 보면 자, 옷 뒤에 안이 왔어. 자, 안. 자, 안과 박할 때 안 의미가 있잖아. 자, 근데 모음으로 시작했지. 그 다음에 위. 자, 위아래 할 때 위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모음으로 시작했잖아. 자, 이런 것들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실질 형태소야. 자, 이때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연음이 된다고 했거든.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연음이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연음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어. 자, 연음이 최종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연음이 되기 전에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자, 우리가 대표음으로 교체가 먼저 돼. 교체가 되고 난 후에 그 교체된 대표음이 연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단을 보면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옷 받침이잖아. 자, 근데 시옷 받침이 자, 발음이 그대로 시옷이 받침해서 발음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시옷이 디귿으로 일단 대표음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 대표음으로 바뀐 것이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자,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그냥 만약에 연음이 됐다면 오산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오산이라고 읽지 않잖아. 오단이라고 읽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발음하는 오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너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연음이 되는 과정들도 이미 잘 알고 너희가 그렇게 발음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그 발음 양상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낯선 것처럼 보이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모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 앞에서 이미 교체가 일어나고 자, 7개 대표음 중 하나로 교체가 일어나고 난 뒤 자, 그것이 연음이 되는 것이다. 요 차이인 거야. 자, 그래서 일음절 때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고 나서 자, 교체된 탈락이 된 적용이 되고 나서 그것이 연음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 동일하다는 측면을 지금 여기다 서술해 놓은 거야. 자, 그리고 자음이 후행할 때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것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갈 자리가 없어. 자, 그럼 이건 일음절 때와 똑같은 거야. 자,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든 아니면 겹받침이 왔을 때는 둘 중 하나가 탈락이 되든 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자 뒤에 넘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머릿속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으니까 넘어갈 자리가 없다. 자 그러면 단독일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자 우리가 대표음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자음이 왔을 때는 대표음 7개 중 하나로 교체가 되는 거고 자 겹받침이 왔을 때는 대표음과 관련된 것들을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을 시키는 것. 자 그 과정 우리가 이름 절대 과정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비읍과 시옷은 자 묶어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형태소가 오든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지만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꿔 말하면 교체라든가 탈락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자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한 페이지와 자 너희들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대표음 7개부터 시작해서 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음들이 남고 어떻게 교체가 되고 어떻게 탈락되는지 자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꽤나 많고 너희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 특히 겹받침은 굉장히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발음과 예외적인 발음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복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가 대략적인 측면에서 시험에서 다룰 만한 것들은 다 다뤘거든.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는 자음동화와 관련된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자음동화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거거든. 자 그래서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오늘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리 잘 해두고 자 다음 시간에 자음동화 할 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